네, 방금 전 김종배의 시선에서 전해드린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을 포함해서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건 지금부터 2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 엇갈리는 브리핑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동해상의 그 카드지는 말이죠. 네. 다른 나라 방공식별 구역과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의도가 없는 한 이건 침범으로 봐야 됩니다. 네. 우리 군의 보고에 따르면은 지금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 한 대는 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이탈했다가 다시 20일 만에 재진입을 했거든요. 네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편대가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이 카디지로 들어왔고 또 우리 공군은 우리 공군의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영공을 재진입한 걸로 봤을 때 이는 실수가 아니고 계획되고 우려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네. 어제 합참과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가 우리 군의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됐을 경우에는 좀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주문을 했었고요. 네네. 최근 이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란 틈새를 파고들어서 어떤 한미일에 대한 그 공조를 와해시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가 침범으로 정확히 보는 것은 중국 폭격기가 동해상에서 올라왔고 러시아 폭격기가 내려와서 NLL 동북선에서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가 같이 합류를 했거든요. 네. 이 조기 경보를 하면 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통제 조정합니다. 네. 그 합류한 그 지점이 바로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만 해도 GPS 받아갖고 다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중조기 경보기가 이걸 몰랐다는 거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뭐 지나가던 새도 웃을 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그래서 궁금한 게 의도인데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는 한미일 공조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 한미일 공조 특히 한일 간의 이 무역 분쟁과 이런 갈등으로 이 틈새를 비집고 네. 뭔가를 한번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요. 예. 자, 근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 예. 그다음에 이제 관계자가 이야기한 걸 공중 난동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 강아지가 범이 무서운지 모르니까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외교상 쓸 수 없는 그런 언어죠. 아주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건 적반하장에다가 아나무인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되 어떤 협상과 전선에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동북아에 흔들리는 이런 중심축을 잡아야 할 우리가 책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화내면 안 되죠. 이럴수록 더 냉철하게 해야 되니까 그 질문을 더 이상 안 드리겠고요. 예, 조금 전에 그 위원장께서 의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제가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중국 그 군용교 같이 편대 비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상식적으로 궁금한 게 중국도 알았느냐? 근데 왜 하필이면 러시아 군용기였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혹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건 지난번에 그 6월 달인가요? 6월 5일 날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군사 훈련과 연습과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합의된 그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그 미국의 대만 수출 문제, 무기 수출 문제, 또 화해 문제, 이란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 가지고 이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건 러시아 군용기와 중국 군용기가 편대 비행까지 했는데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이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었다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직전이나 그 즈음에 중국 군용기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미리 귀등까지 됐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조기 경보까지 같이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조기 경보는 러시아 폭격기와 중국 폭격기를 쪼여내주기 위해서 합류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게 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기 경보기가 거기에 합류할 일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 침범하는 걸로 역할 분담을 했다면 역할 분담의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네네. 지금 미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중국이 그 우방국인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판단되고요. 예. 또 냉전 종식 이후에 한미일 간의 삼각동맹이 여전히 굳건하지만 네. 북중러 삼각동맹은 지금 약화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러시아는 크림반도 등 유럽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이라고 동아시아 정책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외교정책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지난 15일 날 러시아가 27개 아마 그 정상급 인사를 초청을 해서 네. 아시아 교류와 또 실력 구축을 개최하는 것을 보더라도 저는 거기에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영공 침범한 적 없다. 오히려 한국 공군 조종사가 심했다. 이런 입장이 나왔으면 우리 정부는 이런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단호한 입장을 저희들은 보여야 되죠. 네. 예, 이것은 왜냐하면은 네. 지금 영공 침범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실 러시아도 지난해 울릉도 동북방에서 9차례를 침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나요? 예. 그걸 보면은 이번 그 항적과 유사한 침범 사례입니다. 이건 실수라고 주장하기에는 횟수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예. 어차피 이제 그 주한 러시아 대사까지 불러가지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위로 대처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호 설린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적절한 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수위 조절이 문제죠. 예. 우리 공군기는 정당한 매뉴얼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의 경고 방송, 차단 비행, 절차적 순서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네네. 저는 우리 군이 이를 입증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또 가지고 있고 또 향후 양국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재발 방지에 우리가 만전을 기울일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적 지혜와 힘과 에너지가 저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 북한이 엊그제 SLBM을 공개를 했고요. 근데 또 오늘 새벽에 그 미상의 발사체를 지금 쏘았다고 하는데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북한이 지난번에 그 사거리가 270이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스칸데르라고 논란되는 와중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78일 만에 재차 발사한 것 같은데 최근 북한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쌀 지원을 거부했고 또 한미동맹 연습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거든요. 또 김정은은 신형 잠수함 시찰을 공개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군사를 과시하는 행보를 보여온 와중에 이런 일이 지금 나온 겁니다. 지난달 20일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중 교류가 다각화되고 대남 대미 외교 행보가 자신감을 붙은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아마 이 일환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쏘지 않았냐. 아마 우리 한미는 좀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을 지금 아마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CNN 보도에 따르면 이게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반응인 것 같다. 이런 그 미국 현지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읽으세요? 북한은 항상 한미 동맹 그 훈련 때 이런 시기에 항상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보여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야 의원들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을 때 야당 의원들께서 9.19 평화회담 이후에 한미 훈련이 약해진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한미군 사령관은 횟수, 강도가 100회 이상 됐고 다양한 훈련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보다 높은 훈련과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걸 저희들이 듣고 왔는데요. 아마 그런 민감한 차원에서 훈련 동맹 연습 차원에서 그런 이번에 이 단거리 발사체 미상의 발사체를 두 발을 발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 파병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볼턴급이 백악관 호르무즈 해협, 그 안보 보좌관이 그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그 요청을 한 것으로 읽고 있습니까? 지금 보도는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고 있어서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저희들이 한 그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를 99% 거기서 지금 네, 그렇죠. 그 해협을 통해서 수급을 해오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이 안보 차원에서 네. 상호 협력이 필요하지 않냐 아마 이렇게 한측이 아마 요청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볼턴이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가 예상되지 않았나. 또 북한의 비핵화, 한일 갈등, 호르무즈 해협의 이른바 연합체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파병은요. 지금 저희들이 그 아덴만 해역에 그 청해부대가 가 있죠. 청해부대가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인근입니다. 인근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내지 않아도 그건 가능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병을 하더라도 지금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를 그 작전 지역을 그쪽으로 돌리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재결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중국이 4년 만에 국방백서를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국방백서요. 이 사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지역의 전략 균형과 지역 국가의 전략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의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 참 첩첩산중입니다. 사드 문제는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방위라고 봐야 되는데 다양한 사드뿐만 아니라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무기 체계가 뭐 천궁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드 문제로 국한해서 우리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건 그 고층, 저층, 중층 방어가 다양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양산하고 있고 그렇게 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계속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또 한반도 동맹국의 미국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만큼 이 사드 문제를 꺼내서 협력을 좀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중국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